(35회자) 첫 번째 경기는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와 신흥강호 알제리의 맞대결. 저는 승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여전히 아르헨티나의 우위가 점쳐지는 경기이지만 알제리라는 팀이 상당히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조직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조금은 노세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아르헨티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상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스칼로니 감독 체제에서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고 여전히 좋은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3-3 포메이션 그리고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패스 축구를 구사를 하는 아르헨티나인데 한 가지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여전히 리오넬 메시 선수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점,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들이 노세아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력적인 면에 있어서도 아르헨티나가 예전만 못한 느낌이 들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선발 라인업을 살펴드리면 여전히 메시 선수를 필두로 해서 공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 수비 쪽에서 조금은 무게감이 떨어지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골문은 아스톤 빌라의 수문장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선수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고 중앙 수비에는 토트넘의 캡틴 로메로 선수가 있는데 이 로메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욱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월드컵 무대에서 그 성질을 죽이지 못하면 퇴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알제리 같은 경우에도 아르헨티나와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지금 4-2-3-1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페트코비치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점유율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상대로도 점유율을 조금 내줄 수는 있겠지만 알제리가 무작정 수비적으로 내려앉아서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가는 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제리라는 팀 컬러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점유 축구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를 상대로도 어느 정도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제리 역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을 때는 상대의 카운터 어택, 역습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르헨티나 입장으로서는 알제리가 맞불을 놔준다면 메시 선수의 양질의 패스, 그리고 최전방의 훌리안 알바레즈나 라우타로 같이 결정력이 좋은 스트라이커들의 수비 뒷공간 침투를 적극적으로 노려서 오히려 알제리의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수비 뒷공간의 역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아르헨티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알제리를 조금 고평가를 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다부진 스쿼드를 갖췄습니다. 특히나 공격 라인업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레버쿠젠의 신성 공격수 마자 선수, 그리고 페예노르트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측면전 무사 선수, 그리고 베테랑 맨체스터 시티 출신으로서 지금은 사우디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리아드 마레즈, 그리고 최전방에 묵직한 스트라이커 구이리 선수까지 있고 지금은 2부 리그로 강등이 됐지만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에서 에이스 역할을 했었던 공격수 아모우라 선수까지 공격 쪽에서 굉장히 다부진 자원이 많은 알제리이기 때문에 이 북중미 월드컵 이변이 속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알제리 정도의 스쿼드와 조직력이라면 노세아가 진행이 된 아르헨티나 상대로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알제리 역시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점유 축구를 구사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맞불을 놨을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의 기술력이 조금 더 좋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고,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도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차지를 했지만 개막전에서 사우디에게 덜미가 잡히면서 통수의 주인공이 됐었다는 점 역시 조금은 오버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번 경기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오스트리아 대 요르단 경기, 오스트리아의 단통 승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 노려보실 분들은 승부, 무승부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월드컵에서 아시아 팀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아시아 팀인데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아시아 중에서도 월드컵 경험이 상당히 부족한 팀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어려워 보이는데 굳이 제가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오스트리아와 요르단이 전술 상성적으로 봤을 때 요르단이 은근히 해볼 만한 전술 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오스트리아라는 팀은 랄프 랑닉 감독 체제에서 4-2-3-1 포메이션 굉장히 빡센 전방 압박을 가져갑니다. 랑닉 감독 같은 경우에는 유럽 축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익숙한 감독인데 과거에 맨유도 이끌었었고 이 개겐 프레싱이라고 불리는 전방 압박 전술의 거의 선구주자로 불릴 정도로 이 랑닉 감독 부임 이후에도 확실히 이 오스트리아라는 팀이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져가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 레벨 축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르단을 상대로 상당히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오스트리아가 왕성한 전방 압박을 가져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력적인 이슈가 후반전에 드러날 수 있고 수비 뒷공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르단은 이번 월드컵에서 선수비 후 역습 중 전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르단의 플랜 A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카운터 어택 역습 축구를 구사를 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무리해서 전방 압박 라인을 올려서 수비 뒷공간이 벌어질 경우에는 체력이 급격하게 소진이 되는 후반전에 요르단이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 한 방으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전술 상성적으로 봤을 때 저도 요르단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돼서 이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독식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이 또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이 선의 핵심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 있는 이 바움가르트너 선수가 부상으로 낙마가 됐습니다.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독일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에서 13골 8도움 2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라이프치히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했고 실제로 이 오스트리아 대표팀에서도 공격 상황에서 바움가르트너 선수의 존재감이 굉장히 큰 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선수가 월드컵을 앞두고 부상으로 낙마가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오스트리아 역시 최전방 야르나우토비치라는 베테랑이 있지만 최전방 공격 마무리에서의 아쉬움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바움가르트너까지 빠진 상황이라면 저는 오스트리아의 공격력이 조금은 불안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반대로 제가 요르단이 역습이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르단의 최전방 3총사의 이 역습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 오른쪽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무사 알타마리 선수가 클래스가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리그앙 스타드 렌에서 선발로 활약을 하면서 6골 6도움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유럽 5대 리그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무사 타마리 선수까지 버티고 있는 요르단이기 때문에 이 오스트리아의 강한 전방 압박을 요르단이 전반전에 무사히 버텨내면서 오스트리아의 체력이 소진되는 후반전에 알타마리 선수를 필두로 한 역습 한 방을 가져간다면 은근히 전술 상성적으로 오스트리아가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오스트리아의 승리 추천드리면서 독식픽으로는 승무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포르투갈 대 콩고 경기 포르투갈의 승리 가보도록 하겠고 독식픽으로는 이 경기 역시 저는 무승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리스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월드 클래스 미드필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이 마르티네즈 감독 체제에서 점유 축구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포르투갈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미드필더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이스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를 필두로 3선에는 PSG의 미드필더 비티냐와 주앙 네베스가 버티고 있는 포르투갈인데, 문제는 이 미드필더 퀄리티에 비해서 측면 자원들의 퀄리티가 조금은 아쉽다는 평가가 있고, 최전방에는 여전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버티고 있지만, 확실히 호날두 선수는 전성기에서 내려온 모습을 최근에 평가전에서도 골 결정력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미들 쪽의 컨디션은 상당히 좋지만 측면과 최전방에서의 퀄리티가 조금은 아쉽다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콩고라는 팀은 4-1-4-1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하이브리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자신들보다 약팀을 상대할 때는 콩고가 주도적인 축구를 하면서 동시에 포르투갈처럼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팀을 상대를 할 때는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갈 수 있는 상당히 유동적인 조직력을 갖춘 팀이고, 실제로 카운터 어택의 강점이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콩고의 약점은 확실히 골 결정력과 창의성이 조금 부족한데, 그래도 콩고 같은 경우에는 전방 쪽에서 뉴캐슬의 공격수 요한네 위사, 그리고 베티스의 공격수 바캄부 같은 자원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출신의 사디키라는 자원이 중원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역습 한 방을 보여줄 수 있고, 무엇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콩고의 강점은 수비라고 보여지는데, 특히나 제가 포르투갈이 측면 퀄리티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이 콩고는 측면 수비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오른쪽 측면 수비수 완비사카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맨유 시절부터 공격력은 떨어지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태클을 가장 잘하는 측면 수비수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상당히 수비 능력은 인정을 받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콩고가 최근 평가전이나 이 월드컵 예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수비 조직력을 고려한다면, 만약에 이 포르투갈이 경기는 당연히 이 월드 클래스 3미들 미드필더들의 퀄리티를 앞세워서 주도는 하겠지만, 호날두 선수의 떨어지는 골 결정력과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 측면 자원들의 공격 퀄리티가 겹치게 된다면 이 경기도 콩고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이 나오면서 콩고 특유의 저득점 무승부 이변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3번 경기 역시 독식 노려보실 분들은 승무까지 추천드리면서, 그래도 단통 픽으로는 포르투갈의 승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잉글랜드 대 크로아티아 경기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투엘 감독 체제에서 4-2-3-1 포메이션, 기본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공격 시기에는 2-3-5 전형으로 변형이 되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수비 상황에서는 수비 뒷공간이 많이 노출이 되는 약점이 있는 투엘 감독의 잉글랜드 대표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달리치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오래 가고 있는데, 이 여전히 크로아티아의 강점은 바로 미드필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장점이다 약점 역시 미드필더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당히 노세아가 진행이 된 크로아티아입니다. 여전히 베스트 라인업에서 코바치치와 모드리치 선수가 중원에 버티고 있는 크로아티아인데, 여전히 양 선수 모두 나이에 비해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확실히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체력적인 이슈가 드러날 수 있는 크로아티아이고, 반대로 잉글랜드의 이 미들 라인업을 보시면 데클란 라이스와 엘리엇 앤더슨 상당히 젊은 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후반으로 갈수록 잉글랜드가 체력적인 면이나 기동력적인 면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동적인 전술을 쓸 수 있는 것이, 자신들보다 약팀을 상대할 때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축구를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잉글랜드를 상대를 할 때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둔 것처럼 카운터 어태킹 게임, 그러니까 선수비 후 역습
플랜으로도 전환이 될 수 있는 팀이 바로 크로아티아이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상당히 곤욕을 치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나이는 많지만 여전히 베테랑 자원들의 기량이 상당히 좋은 크로아티아이고, 특히나 2선 쪽에서 크라마리치 선수가 이번 시즌 호펜하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측면에 페리시치 역시 네덜란드 무대에서 정점의 기량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 라리가에서 뚝배기로 유명한 부디미르 선수까지 있다는 점, 그리고 수비 쪽에는 맨시티의 그바르디올, 바이에른 미넨의 스타니시치 선수가 측면 수비로 포진이 되어 있고, 제가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크로아티아의 수비수가 있는데 바로 이 중앙 수비수 부슈코비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이번 시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키가 무려 193cm인데 분데스리가에서 이번 시즌 무려 6골을 넣었습니다. 그만큼 장신을 바탕으로 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이 부슈코비치 선수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크로아티아의 수비 퀄리티 그리고 중원 자원들의 경험치 고려한다면 지금 젊은 선수단 위주로 꾸려져 있는 잉글랜드가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잉글랜드가 지금 최전방에 해리 케인 선수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물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결정력적인 측면에서는 잉글랜드가 앞설 수 있겠지만, 월드컵 큰 무대 경험치 자체는 크로아티아가 앞서기 때문에 이 경기는 최소 무승부는 가지고 가야 잉글랜드의 통수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번 경기 가나 대 파나마 경기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FIFA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파나마가 34위, 가나가 73위로 파나마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FIFA 랭킹만 보면은 파나마 쪽이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스쿼드의 퀄리티는 확실히 가나 쪽이 조금 더 우세할 수 있고, 무엇보다 공격 쪽에서 가나가 스타 플레이어가 파나마보다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가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나의 플레이 스타일 말씀을 드리면 안전제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만큼 수비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역습을 추구하는 스타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가나를 이끌고 있는 감독이 바로 케이로스 감독이라고, 과거에 우리나라의 에게는 이란 대표팀 감독으로 상당히 알려져 있는 케이로스 감독인데, 당시 이란 축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수비적으로 끈적한 축구를 구사하는 케이로스 감독이 지금 가나에 부임을 했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케이로스 감독 특유의 끈적한 수비 축구가 100% 녹아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케이로스 감독 스타일이 나온다면 상당히 수비적인 밸런스를 중시하는 축구를 구사를 한 가나라고 여겨집니다. 그 수비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최전방에는 프리미어리그 출신의 맨시티 에이스 이 세메뇨 선수가 가나의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고, 확실히 공격적인 퀄리티는 가나가 앞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토트넘의 쿠두스 선수는 부상으로 낙마가 됐고, 무엇보다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토마스 파티 선수가 지금 비자 발급이 안 돼서 월드컵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가나 역시 지금 전력 누수가 꽤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파나마의 조직력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비아레알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베테랑 미드필더 파티 선수가 비자 발급 문제로 인해서 결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3-4-2-1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파나마의 최대 강점은 바로 조직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크리스티안센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조직력을 닦아오고 있는 파나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부진 수비 조직력을 갖춘 파나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대 약점이 바로 개인 퀄리티가 조금은 부족하다는 점이고, 확실히 가나보다는 스타 플레이어가 공격 쪽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는 잘 운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경기에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공격, 특히나 스타 플레이어의 부재가 월드컵에서는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파나마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나 같은 경우에는 케이로스 감독 체제에서 아직 조직력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공수 쪽에서 전력 누수가 있다는 점 고려한다면 파나마의 조직력을 고려했을 때 무승부는 충분히 바치고 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5번 경기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우즈벡 대 콜롬비아 경기 우즈벡의 단통 패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독식 노려보실 분들은 무패, 무승부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팀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시아 무대에서 그래도 우즈벡 정도의 조직력이라면 콜롬비아 상대로 충분히 이변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사우디 대 우루과이 경기 역시 제가 현미경 분석 2부에서 이변 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렸었는데 사우디 대 우루과이 정도의 어떤 구도와 체급 차이가 이 6번 경기 우즈벡 대 콜롬비아 경기에서 냄새가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독이 누구냐면 칸나바로 감독입니다. 칸나바로라고 수비수로 유명한 선수 출신 감독인데 감독으로서는 커리어가 조금은 물음표가 있지만 어쨌든 칸나바로 수비수 출신의 감독 우즈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 조직력을 강조를 하는 축구를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급이 높은 콜롬비아 상대로는 선수비 후 역습 기조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스쿼드가 나쁘지 않은 것이 수비 쪽에서 이 맨시티의 후사노프 선수가 있고 무엇보다 저는 주목을 해야 될 선수가 바로 최전방 공격수 이 쇼무로도프 선수인데 이 선수가 우즈벡의 캡틴이면서 동시에 이번 시즌에 튀르키예 바샥셰이르로 임대를 가서 무려 22골 5개의 어시스트 22골이나 넣으면서 득점 1위를 기록한 자원이기 때문에 우즈벡이 칸나바로 감독 체제에서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선수비 후 역습, 최전방의 쇼무로도프 선수의 결정력이 나와준다면 콜롬비아가 은근히 고전할 수도 있는 전술 상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이 콜롬비아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 축구,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점유율을 콜롬비아가 쥐고 가면서 주도를 하겠지만 우즈벡이 선수비 후 역습을 노리는 양팀 모두 할 만한 상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확실히 콜롬비아는 최전방의 이 측면 자원 바이에른 미넨의 루이스 디아즈 선수가 역할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콜롬비아의 이 최대의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세트피스 한 방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정지된 상황 속에서 콜롬비아가 세트피스를 얻어낼 수 있다면 우즈벡을 상대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즈벡이 생각 이상으로 수비 조직력을 갖추고 나온다면 콜롬비아를 상대로 세트피스로 실점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즈벡이 버티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저는 이 경기도 사우디 대 우루과이 경기 구도처럼 충분히 우즈벡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볼 수 있는 전술적인 상성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6번 경기는 우즈벡의 패배 단통픽 추천드리고 독식픽으로는 무패, 무승부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 7번 경기로 들어온 체코 대 남아공 경기, 이 경기는 체코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는데 이 체코는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확실히 높이 강점을 보여줬고 특히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문제는 남아공이 수비 라인이 제공권이 그리 좋지 못한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멕시코전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 이시톨루 선수와 베테랑 공격형 미드필더 즈와네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원 자원의 뎁스가 상당히 약해진 남아공이고, 무엇보다 제가 남아공 수비 라인을 살펴봤는데 중앙 수비 3명 중에서 2축을 담당하고 있는 시비시 선수와 은보카지 선수의 신장이 굉장히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은보카지 선수는 177cm로 나오고 있고 시비시 선수 역시 지금 177,
180이 채 안 되는 신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전에서 압도적인 높이와 제공권, 세트피스를 보여줬었던 체코의 높이 앞에서 이 170cm대의 남아공 수비수들이 과연 얼마만큼 공중볼에서 경합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지 상당히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은근히 정지된 상황,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남아공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체코가 정지된 세트피스 상황에서 남아공 수비, 특히나 신장이 작은 음보카지나 CBC 쪽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체코의 승리 가보도록 하겠고, 이 체코 대 남아공 경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대 체코구 경기가 펼쳐졌던 지역보다 확실히 저지대이기 때문에 고지대 적응에 조금은 어려움을 겪었던 체코에게도 충분히 호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체코의 승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3번 이열된 축구 승부패 35회차 현미경구석 1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번부터 14번 경기는 현미경구석 2부에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고, 2부에서도 많은 이변픽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꼭 2부까지 시청을 하셔서 자신의 소신과 분석 내용에 부합하는 이변픽을 잘 조합을 하신다면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북중미 월드컵 축구 승부패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